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천일문 기본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닛 2 SVA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공부하기 전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먼저 한번 같이 짚어보면서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일단 모든 문장은 몇 형식으로 사용이 된다? 문장의 5형식. 5형식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교재에선 7형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저는 5형식으로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장의 5형식은요. 1, 2, 3, 4, 5. 5가지의 문장 패턴이 있는 문장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생겼냐? 모든 문장에는 주어와 동사, 주어와 동사, 주어와 동사, 주어와 동사, 주어와 동사가 있는데 이 뒤에 어떤 보충어가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긴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형식 뒤에는 아무것도 안 오고 2형식 뒤에는 보어가 오고 3형식 뒤에는 목적어가 오고 4형식 뒤에는 목적어랑 목적어가 오고 5형식 뒤에는 목적어랑 보어가 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어와 동사, 목적어, 보어 이 자리들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은 따로 정해져 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단어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품사와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걸 따로 가르쳐 드렸습니다. 품사라고 하는 건 총 몇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품사는 일단 우린 4개만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게 있는데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문장 성분에는 몇 개가 있다? 문장 성분에는 총 4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거?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쵸? 그래서 우리는 학습을 하실 때 먼저 뭐부터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품사가 어떤 성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먼저 학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명사는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쓰기 전에 먼저 생각.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동사는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형용사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부사는 아무데도 못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다 복습하셨죠? 그런데 명사랑 동사는 짱짱이니까 비중이 높다. 그런데 비중이 낮은 친구들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다? 형용사랑 부사다. 그럼 이런 형용사랑 부사들은 문장 내에서 하는 기능이 별로 없다 보니까 뭔가 다른 역할을 맡겨줘야지 안 서운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수식어의 기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식어 중에서도 형용사가 맡는 역할과 부사가 맡는 역할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형용사는 누구를 수식해주는 친구였어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친구였고요.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해주는 친구였죠. 명사 빼고 다가 누군데? 동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였었죠. 됐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문장의 몇 형식을 공부했어요? 1형식을 공부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패턴은요, 1형식의 베리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한번 볼게요. 설명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SV 문형의 동사들 중에서는, 즉 1형식의 문장 중에서는 장소나 시간 등을 나타내는 부사적 어구가 있어야 문장의 의미가 완전해지는 것들이 있다. 이런 문장 구조를 SVA 문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SVM, 저번 시간에 봤었던 주어 동사 다음에 수식어가 나오는 구조에서 이 수식어는 없어도 문장의 의미가 통하지만 SV의 A는 반드시 있어야 의미가 통하므로 M과 A는 다른 것이다. 즉 여기 나오는 A는 수식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짠지 한번 볼까요? 11번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저번 시간처럼 그냥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 next flight. 다음 flight라고 하면 비행, 항공편, 비행편 이런 뜻이거든요. 다음 비행편은요. will be 뭐뭐일 것이다. 있을 것이다. 언제? at 2 p.m. 오후 2시에 있을 것이다 라는 문장이죠. 그냥 이거 가로쳐 봅시다. 해석되네요. 딱히 뭐 이거 없다고 해석 안 되는 거 아니네요. 그쵸? 아, 자, SVA 문형의 A는요. 실제로는 이 친구를 써주지 않으면, 만약에 없으면 그 문장은 비문,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작문을 할 거예요? 해석을 할 거예요? 해석을 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원어민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에는 얘네를 굳이 막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안 해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문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그럴 때는 이런 정보를 꼭 알고 있어야겠지만 그냥 해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거를 나눠서 가르쳐 드리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편 11번 문장에서 비동사가 나왔는데 이 비동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동사, 동사라는 친구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중요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모든 문장에는 주어와 수어 동사가 있다라 그랬는데 이 수어 동사 자리에 들어가는 애가 누구밖에 없다고? 동사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수어 자리에 들어가는 동사를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런데 동사의 종류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과 어떤 것? 일반 동사와, 다시 적을게요.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있어요. 근데 일반 동사 말고도 사실 여러분들이 뭐 또 공부했을 거냐면 조동사라고 하는 친구도 배웠을 건데 이 친구는 얘네랑 조금 결이 달라요. 그래서 괄호치고 나중에 조동사 챕터에서 따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동사의 종류는 몇 가지다? 두 가지다. 뭐랑 뭐? 비동사와 일반 동사. 그렇다면 비동사의 의미가 뭐죠? 많은 분들이 무엇이다 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비동사는요, 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렵게 말해볼까요? 존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자리에 위치해 있다, 존재하다. 오케이? 그런데 봅시다. 제가 무엇이다에는 물결 표시를 해놨고요. 있다에는 물결 표시 안 해놨죠? 이 뒤에는요, 물론 이 교재에서 말하고 있는 필수적으로 와야 되는 부사어가 와야 되긴 하는데 우리 부사는 문장 성분으로 안 보겠다 그랬잖아요. 없다고 치자. 자, 비동사가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됐을 때는 뒤에 아무것도 안 와도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다라고 사용이 됐을 때는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뜻이 불완전하잖아요. 그쵸? 빵꾸가 뚫려 있잖아. 뜻이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 뜻을 보충해주는 말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뜻을 보충해주는 말이라고 해서 보어라고 하는 친구를 달고 와야만 해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있다라고 해석이 됐죠. 그러니까 이 의미로 사용이 됐다는 거고 뒤에는 아무런 문장 성분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12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는 빠르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 castle. 그 성은요, stands. 서 있습니다. 어디에? on, 전치사 on 나왔네. 뭐뭐 위에. on top. 꼭대기 위에 서 있죠. 뭐의 꼭대기? 전치사 of 나왔네. 뭐뭐의. of the mountain. 산의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위치에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죠. 오케이. 13번 문장. 독도는요, lies. lie 그러면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혹은 눕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 전치사 in 나왔으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in the East Sea. 동해에 있죠. 어디에 있는 동해인데? between Korea and Japan. between 같은 친구도 나중에 뭐 다르게 배우긴 하겠지만 일종의 전치사랑 비슷한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etween은 A and B 구조로 사용돼요. between A and B. 그래서 A와 B 사이에 라고 해석을 합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습니다 라는 거죠. 오케이. 자, 13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I will stay. 나는요, will stay. 머물 것입니다. 어디에서? in bed. 침대에서 머물 거예요. and. 그리고 동사가 또 나왔죠. will stay, will get. 이렇게 되는 거예요. will get an extra 5 minutes sleep. 이게 하나의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목적어는 뭐라고 해석한다고? 뭐뭐을 얻을 겁니다. 뭘 얻어? an extra. 여분의 라는 뜻이에요. 여분의
5분짜리 잠을 얻을 겁니다 라는 거죠. 나 침대에 좀 더 있으면서 5분 더 잘 거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15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We live, 우리는 삽니다. 어디에서 살아? in, 전치사 나왔으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In a rapidly changing information society.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지 볼게요. information society라고 하는 명사가 나와 있고요. 이걸 꾸며주는 changing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고요. 이 changing을 꾸며주는 rapidly라고 하는 부사가 있는 구조예요. 해석해 볼게요. rapid라고 하면은 형용사로 신속한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 ly가 붙으면서 신속하게로 바뀌게 된 겁니다. 신속하게 changing, 변화하는 information society, 정보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죠. 됐죠? 16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My friends and I, 내 친구들과 나는요, went, 갔습니다. to, 어디로 갔어요? 전치사 to 나왔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to a museum, 박물관으로 갔어요. last week, 지난주에.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구는 부사적인 수식어로 사용될 수 있다 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이번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는요, SVA는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SV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셔도 해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작문을 할 때는 이런 필수적 부사어고, 필수적 부사어, 이 친구를 빼버리게 되면 말이 안 통하게 되지만 일단은 해석을 할 때는 별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괜히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1형식이라고 생각하시고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해서 여기 further study, 부사 역할을 하는 명사라고 하는 챕터가 있는데요. 여긴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further study 중에 따로 설명을 드려야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릴 텐데 읽어보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에게 맡기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유닛 3 강의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